국토교통부가 9개 국적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부했습니다. LCC 등 운수권을 받았지만 운항까지는 첩첩산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1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이 안전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업계 재개 위한 관광 대응 및 회복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 관광부 역시 건강한 관광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관광 관련 4가지 분야의 인증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인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해외여행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항공권 환불과 수수료 면제 등 다각적인 대응을 마련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18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5월 18일 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대한민국에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소식 심층 분석 기사. 자, 국토교통부가 5월 15일 운수권 배분, 국적 항공사 대상으로 운수권 배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정기 배분은 아니고 수시적으로 배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체 25개 노선으로 지난 2월 정기 배분에 이어 항공사 배분 신청에 따른 수시 배분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입니다. 소식이 아니라. 자, 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먼저 신청을 하죠. 우리 어느 노선에 뜨고 싶다, 운항하고 싶다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해주죠. 자,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멈춘 상태죠. 코로나19 극복 이후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운항이라는 것은 이제 또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 국가가 코로나19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이후 항공 당국의 허가 그리고 지상조업 계약 등을 거쳐서 취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운수권 배분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의 중장거리 배분이 눈에 띕니다. 일단 현재 이번에 배분받은 걸 보면 대한항공이 2개 노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1개 노선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원 구간을 포함해서 11개 노선 신규 배분 받았고요. 티웨이 항공은 유럽 노선으로 분류되는 크로아티아 노선을 포함해서 총 5개 노선을 배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항공사지요. 플라이 강원 역시 양양에서 출발하는 2개 노선, 국제선 노선을 받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티웨이 항공을 좀 살펴볼게요. 티웨이 항공, 크로아티아와 장거리 노선 중에 이번에 5개 중에서 크로아티아와 타지키스탄이 포함이 됐어요. 크로아티아가 주 3회인가요?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주 2회 배분받았는데, 이제 이게 그 장거리 노선의 그쪽으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 변수가 좀 될 수 있어요. 자, 현재 크로아티아 노선 한번 볼게요. 크로아티아는 대한항공이 자그레브죠. 자그레브로 저기 지금 운항하고 있어요. 11시간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죠. 대한항공이 주 3회 뜨고 있고, 그리고 그 외항사로서는 또 터키 항공인가요? 터키 항공이 경유인가? 경유구나. 터키 항공은 경유인데 외항사는 경유하는 노선이 또 있어요. 크로아티아 운항 중인 노선. 그리고 국내 LCC 중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최초입니다. 최초로 정기편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지난 2월에는 인천 호주 노선 운수권을 티웨이 항공이 받은 바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 크로아티아 노선과 타지키스탄 노선 확보를 통해서 차별화된 노선 전략을 통한 지속 성장을 할 계획이라고 티웨이 항공은 밝혔는데, 문제는 LCC 항공사들의 장거리 노선에 대한 그 탑승률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게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죠. 뭐
모든 분들이 예상은 하시겠지만 관건은 항공요금입니다. 항공료가 얼마나 되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국적사와 외국 항공사의 대형 항공사가 기존 운항 중인 노선과의 그 어떤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저비용 항공사를 탈 이유가 없겠죠. 이런 분석이 관계자들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1시간 가는 그 장거리 노선에 기존의 뭐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서 LCC 항공사들의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기존 대형 항공사가 갖고 있는 항공 기종보다는 좌석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 면에서 현재까지는 좀 부족하지요. 왜 부족하냐? 비용이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항공사 측에서도 장거리 노선에서 수익을 속된 말로 뽑아내려면 뭐 그 정도 이상값 가는 기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형 항공사와의 차별이 없어지면 굳이 고객이 비슷한 가격을 주고 LCC 항공,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겠냐 이 말이죠. 문제는 요거의 핵심은. 그리고 기존의 여행사에서 판매할 때도 어떤 게 과연 유리할까? 물론 항공권만도 따로 팔긴 하지만 뭐 패키지가 상품 같은 경우 섞어 팔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더하고 저거 더하면 충분히 가격은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11시간, 10시간 넘는 장거리 노선 배분 받았다고 무조건 항공사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무조건 반길만한 그런 입장은 아닐 것으로 봐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 선택만 하면 되니까. 근데 글쎄요, 요거는 한번 좀 두고 봐야 돼.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지 한번 주목이 굉장히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필리핀 관광부를 비롯해서 터키 문화관광부, 그러니까 각 나라의 관광청들 본청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 대비해서 각가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필리핀과 터키만 보내드리지만 그 전에 저희가 다른 소식도 또 있었고요. 다른 관광청에서 필리핀은 이제 We Go as One for 투어리즘 주제로 뭐 이제 관련한 뭐 세미나 회의 같은 것, 간담회 같은 거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의 최우선 고려 사항인 안전을 위해서 필리핀 관광부는 항공, 육상, 교통편 등에 대한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요. 관광 실무자들을 재교육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위생 키트를 전달하는 등 이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제 하기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정기적인 위생 점검, 방역, 그다음에 소독, 개인 보호 장비 지급, 그다음에 안전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기 점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존보다는 더 강화하고, 또 기존에 안 했다면 새로 도입해서 한다는 소식입니다. 터키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건강한 관광 인증, 뭐 헬스 투어리즘 뭐 이런 프로그램 올 여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하네요. 네, 오늘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칼럼 하나 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죠. 누가 뭐래도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는 다름 아닌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의 범위가 워낙 넓죠. 그리고 크고,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또 관광업계가 뜻하지 않게 이런 분야의 부분에서 또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이들 외에는 여행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 문제죠. 여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회복 역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정상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액을 논하는 것은 이제 식상해졌죠. 그리고 정부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에서의 지원은 어쩌면은 뭐 생명 유지의 수단일 뿐이고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이미 어떤 장독, 그러니까 어떤 장독대의 독,
이 독의 밑바닥은 완전히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요, V자형 회복보다는 U자형 회복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면 V자형 회복보다는 U자형 회복보다는 V자형 회복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U자형 회복이건 V자형 회복이건 당장 어떤 기대를 바라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로만 다가오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모두 돈 얘기입니다. 예, 매우 당연하죠. 왜냐? 기업 그리고 회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1순위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예, 돈을 벌어야지 우리 뭐 직원도 채용하고 복지도 있고 또 지원도 있고 미래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지만 수익 감소입니다.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여행업계는 돈을 못 보는 피해 그 이상의 더 큰 손실이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텨야 하기 때문에 눈치를 우리가 못 챌 수도 있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빠져나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곱씹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미 떠날 사람 그리고 나갈 사람은 대부분 정리가 됐죠. 그게 휴직이건 휴업이건 간에요. 이들 중에는 다시 돌아올 사람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사람 그리고 안 돌아와도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등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보면요, 그리고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재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행업계에 미치는 가장 큰 손실은 수익의 감소보다 어쩌면 인재 손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요. 하지만 사람 한 명 그리고 인재 한 명을 다시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행업의 특성상 지역 전문가도 돼야 하고요. 외국어 1개 이상쯤은 보통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에 맞는 연봉 측정이 100% 반영됐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자, 여행이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많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식당 음식 맛이 좋은지도 알아야 되고요. 호텔 객실 단가도 외워야 합니다. 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뿐입니까? 무역을 하지 않는 이상 큰 관심 없어도 사실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환율까지 우리 업계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다못해 날씨까지 우리 사람을, 우리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죠. 특히 여행사 분들. 자, 사고라도 발생하면 법률 문제 그리고 보험 문제까지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일했지만 결국 코로나 한 방에 쉽게 일자리를 떠나야 하며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만난 한 업계 원로는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뼈아픈 것은요, 인재들이 우리 여행업계를 떠나는 일이라고 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떠나기는 쉬워도 보내기는 쉬워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 인간사에서 매우 어려우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 코로나19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인재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18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